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 놀이 활동 중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방법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볼 신안초등학교 이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유, 김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혹시 선도학교 담당자면 O 해주시고요. O 이렇게 채팅창에 해주시고요. 선도학교 담당자는 아니고 그냥 참여자면 X 뭐 1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겠어요? 1. 자, 네. 담당자면 O 아니면 아무거나. 네. 담당자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김동혁 선생님만 담당자십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수고 많으세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게 담당자 아니고서는 이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연수에 참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잘 이게 온라인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짚고 연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 교과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거 있죠?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게 온라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0분, 1차시 이상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구성해서 구조화해 놓은 교육 자료를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온라인 교과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 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들렛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자, 이 패들렛 주소에다가 채팅창에 제가 패들렛 주소를 보내드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것처럼 선생님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교실이 지금 뭐 탭을 쓰는지 크롬북을 쓰는지, 또는 내가 온라인 교과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선생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선생님, 김동혁 선생님 빨리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민숙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학년 선생님도 들으시고 계시네요. 제가 네,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와, 크롬북. 그 다음에 김영선 선생님, 포유 태블릿은 입찰에서 메이저 회사가 떨어져서 하신 이렇게 포유 태블릿이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입찰에서 한 거예요. 쓸만하시던가요? 아직까지는 쓸만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메이저 회사 것만 써서 이게 국산 브랜드가 이제 분명히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경험을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또 여기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어요. 평소 선생님께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네,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댓글에 번호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본인의 번호가 되실 겁니다. 어떤 도구가 유용할까? 제작 계획은 없으나 선도 학교라서 해야 할 수도 있다. 선생님 하셔야죠.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셔야죠. 김재희 선생님 4학년 아이패드 제일 부자 학교시네요. 네. 네, 어떤 과목에서
좋을지 맞습니다. 네. 이효숙 선생님. 아, 수석교사 선생님이시네요. 전자칠판. 네. 크롬북 지금 신청하셨는데, 네. 지금, 네. 전자칠판, 아직 학생들만 크롬북을, 선생님만 전자칠판을 쓰고 학생들은 아직 크롬북을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 보다, 그죠? 박종미 선생님, 크롬북. 네.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작성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바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례들은 보시다시피 저는 4학년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을 교실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이 상황에서 수업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취사 선택하셔서 교실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제작 경험이 아직 많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걸 효과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고민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정답을 나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전국에 130여 명 정도의 온라인 교과서 지원단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에 대해서 한두 달 내내 서로 토의하고 개념을 잡고 막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 유형 5가지를 유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활동으로 4가지를 나누어서 총 9개 유형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초등은 주로 활동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수학습 활동 5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캐치하신 분은 빨리 채팅창에 이렇게 답을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부응 퀴즈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단어 선생님께서 맞추셔야 돼요. 자, 눈 크게 뜨고 화면 한번 보세요. 갑니다. 보이세요? 김재희 선생님! 김재희 선생님! 자, 개념 설명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 개념 설명형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활동은 개념 설명형 유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눈 크게 뜨고. 한 글자가 모자라요. 윤현지 선생님, 앞에 한 글자가,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경수 선생님, 눈 좋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직간접 체험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 설명형, 두 번째는 직간접 체험형.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였나요? 예! 자, 놀이 활동형.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울 놀이 활동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제가 윗지라는 플랫폼으로 동기 유발할 때 참 좋은 그 퀴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윗지는요,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디 보통은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아이스크림에 보시면 여기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야. 윗지. 요거에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요런 퀴즈들을 선생님께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퀴즈성 게임, 부응 퀴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날아간다고 부은 퀴즈거든요. 그냥 요거 되게 간단합니다, 선생님. 요건데요. 그냥 요 위에서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요런 것 중에 선생님 보시고 원하는 거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좀 많이 써요. 이렇게 부은 퀴즈 그냥 누르시고 내가 이렇게 방금 지나가게 해서 애들 맞추게 하고 싶은 단어를 그냥 넣고 엔터만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동기유발이나 뭐 정리나 이럴 때 보여주시면 아이들의 반응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 위치도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위치가 아니라 선생님. 자, 위치가 아니라. 자, 이런 교수학습 유형들이 5가지가 있고요.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해결형, 직관적 체험형, 놀이활동형. 그래서 초등은 보통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온라인 교과서가 제작이 되는데 이렇게 유형을 분류를 했고 오늘은 그중에서 저와 함께 놀이활동형에 대해서 수업을 연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형 분류가 정의가 아직까지 완벽한 게 아니라서 저희 지원단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더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저희가 이런 선도학교를 운영을 해오면서 다양한 모습의 온라인 교과서가 기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구글 사이트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PPT가 제일 편하니까 PPT를 만들어서 써요. 그 다음에 뭐 트라이디스, 있다, 알로, 미리캔버스, 캔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선생님들만의 개성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것 중에 오늘은 놀이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놀이활동형 교과서가 개발되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대면 연수를 하면 선생님 여기 튕겼어요. 주소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선생님 여기에 지금 자기가 원하는 탭에 마우스 올리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고정이 있어요. 고정, 탭 고정 하여튼 고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고정을 해놓으시면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껐다 켜도 계속 여기가 머물러져 있어요. 강제로 끄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정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사이트는 오늘의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오늘의 교과서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이 만들어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께 구글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글 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연수가 끝나더라도 선생님께서 이거 뭐였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편안하게 보시라고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정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즐겨찾기 있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고 나중에 생각나실 때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홈 화면에 따라 하시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홈 화면에 저의 강의 교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셨던 패들릿 있죠. 그 패들릿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 사이트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클릭하시지 마시고 일단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니까 제 화면만 그냥 보실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례는 구글 사이트로 만든 교사 지원단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바로 가기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지원단에서 만든 사이트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학습 활동에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유형의 예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놀이활동형을 들어가시면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가 아주 알찬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요런 거 쓰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요런 거 쓰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해서 여기에 20, 30가지 아이디어들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필요하실 때 요거를 공부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40분짜리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2가지 예시를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4학년 영어를 가지고 놀이 수업 사례를 해놓은 거예요. 요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업에 대한 안내가 헤드라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 과목.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뭐 한다? 2번째로는 뭐 하겠구나. 여기에서는 작성이 필요하니까 문서에 바로 가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네가 뭐 영상을 뭐 찍어서 올려라. 그 다음에 이 활동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띵커벨 할 거니까 띵커벨로 바로 들어가자 하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자. 평가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잘하면은 요거 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요거 해라.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사이트를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보통의 수업이 이렇게 사이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바로 가셔가지고 다양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있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만든 예시를 제가 여기에 걸어놨어요. 자, 있다는 작년에 런칭한 게리스에서 런칭한 교수 학습 콘텐츠 모음 사이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있다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요 부분에 대한 연수는 내일 다른 선생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 궁금하시다 하면은 내일 연수도 신청을 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 있다를 이용해서 제작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있다를 이용해서 제가 그 놀이활동 예시를 수업을 만들었는데 약간 이게 움직이는 게 PPT랑 비슷하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지면이 넘어가고요.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퀵드로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아이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잘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있다라는 플랫폼의 장점은 수업 여기에 보시면 URL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 URL을 가지고 학생들과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연수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따의 장점은 또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런 PPT에서는 학생이 그냥 가만히 저스트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학생이 드래그 앤 드랍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 주제는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초창기에는 이 다른 자료들을 양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보내서 양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있다에서는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자료의 평균, 높이를 맞춘다는 개념을 여기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를 활용하면 이런 다양한
학생 조작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이따를 이용해서 수업 자료도 제작을 하시고 있고 그것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이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따 플랫폼 가셔서 에듀넷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놀이 활동에 대한 꾸러미를 검색하셔서 놀이 활동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일 궁금한 게 선도학교 구성원은 수업을 어떻게 할까 제일 궁금하고 선도학교 담당자는 보고서 어떻게 쓸까 제일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직접 다른 학교의 보고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담당자이든 구성원이든 간에. 에듀넷에 가시면 온라인 수업 메뉴 안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다른 학교들의 보고서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 안에 보시면 기존에 그 학교에서 운영을 했던 그 제출물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링크가 보고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면 그 보고서 안에 링크를 따라서 다른 학교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과서를 구성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꿀팁 하나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교과서를 많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품을 파셔가지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해서 제가 그런 마음에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3, 4, 5, 6 이렇게 4달 동안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된 다른 어떤 거를 가르쳐 주셨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이 유튜브 채널로 바로 가셔서 원하는 연수를 클릭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멋진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른 선생님들 사례 찾는 법, 그리고 사이트 또는 이따를 구성해서 만든 교과서 예시였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나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잠깐 네. 죄송해요. 혹시 말씀하시려던 선생님 혹시 네. 여기서 잠깐 자, 요거 아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자, 안다. 나 이거 무슨 놀인지 안다. 채팅창에. 자, 김동현 선생님 나 안다고 이렇게 손 드셨어. 자, 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 화면 다 보고 있다. 나 이때 다 보인다. 선생님, 이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풀이랑 돌만 있어도 스토리텔링이랑 역할극이 다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자, 1990년대 vs 2010년대예요. 자, 1990년대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2010년대 30년. 자, 선생님, 저 좀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교실에서 놀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이 고민들 선생님들께서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놀이 활동이 굉장히 조금 논란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논의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5가지 유형 있죠.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계속 놀이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개념 설명을 하면서도 놀이를 할 수가 있고 직간접 체험하면서도 놀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유형에도 수업은 놀이는 포함되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놀이 수업이라는 것은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보통 놀이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저 이 활동 1, 2, 3 중에 하나만 놀이가 있어도 놀이 활동형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3번째예요. 그 온라인 교과서가 기존에 비대면 상황에서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로 게임 형식의 플랫폼을 많이 썼거든요. 퀴즈앤, 카훗,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놀이가
놀이가 아니라 게임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으로 이름을 좁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항상 달고 다니는 말이거든요. 굳이 그냥 쓰면 쉬울 거를 스마트 기기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아마 제가 가진 고민들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 놀이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사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주되 학생은 그 온라인 교과서를 잘 보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직접 뛰고 땀 흘리고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만지고 친구의 눈을 보고 서로 대화하는 게 주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때의 온라인 교과서의 역할은 선생님께서 놀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역할이 바로 온라인 교과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놀이 순서나 방법, 예시 자료 등을 멀티미디어나 사진을 구해서 아이들한테 온라인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놀이 활동형 온라인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면 수업이라면 주로 놀이 활동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 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무조건 이 스마트 기기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장점이 있어요. 학생들은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자료 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상황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학생들이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실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교과서를 평상시의 상황에서도 제작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원칙을 조금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 꼭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활동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스마트 기기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재미를 주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으면 스마트 기기를 쓰자. 이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앞서서도 제 고민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온라인으로 하되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시키는 게 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제 생각들이 반영된 활동들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볼 텐데요. 자, 이제 요 PPT는 거의 끝났고, 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을 할 거거든요. 자, 같이 와주세요.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 요거 키시고 왼쪽에 보시면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번 페이지.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다 들어오셨으면 1 한 번만 눌러주세요. 1. 네. 김재희 선생님은 항상 채팅을 하면 1번으로 올리세요. 제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은 다 여기 적어놨는데 일단은 자, 됐고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활동을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오토 드로우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토 드로우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사이트를 구성해서 바로 가기 링크를 항상 애들한테 줘요. 아니면 오토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혹시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시면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새 창을 하나 띄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애들은 태블릿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작은데 사이트 안에 들어가니까 작다고 이렇게 항상 새로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가보시면 스타트 드로잉 누르시면 돼요. 초록 색깔. 자, 요렇게 그림판이랑 비슷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연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별 연필이고 하나는 그냥 연필인데 별 연필이 인공지능 연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대로 무언가를 그리면 그 위에 추천할 수 있는, 추천하는 그런 그림이 떠요. 이런 식으로. 자, 별 연필을 이용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면 그것을 추천하는 다양한 그림들이 뜨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로 바꿉니다. 자, 엄청 간단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요거 그림 그리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별 연필 말고 그냥 밑에 연필하면 뭐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고요. T를 누르면 타이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칠을 하면 요 안에 이제 색칠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그냥 네모, 세모 모양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바꾸실 수 있어요. 엄청 간단하죠. 온라인 교과서 활동을 해보면서 복잡한 건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선생님도 못하고 애들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를 제가 찾아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림 되게 못 그리죠. 전 지금 새 그리고 싶은데 새가 잘 안 그려져요. 여기 있네요. 새가 아니네요. 자, 아이들은 요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한테 그냥 링크만 주고 그냥 뭐지? 요런 원리랑 작동법 같은 것만 간단히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애들이 뭐 그림 그렸어 재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생님이 이제 창의적인 수업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제 화면 잠깐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속담을 하나 냈어요. 속담 퀴즈를 하나 냈어요. 자, 뭐를 선생님 제가 뭘 나타낸 걸까요? 김재희 선생님 완전 장난 아닌데요. 자, 장난 아닌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뭔가를 더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 첫 시간은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걸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 영어 시간에 보면은 뭐 케이크 그리고 뭐 해피 버스데이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케이크 뭐 축하 꽃다발 이런 걸 해가지고 감사 카드를 요 오토드로우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발전된 형태인데 지금 저희 반 로고거든요. 로고. 방금 요거를 오토드로우로 그린 거예요, 애들이. 요런 식으로 오토드로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오토드로우에서 속담을 가지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뭔가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제가 3분 드릴게요. 지금 빨리 그리실 수 있겠어요?
자, 3분 만에 지금 빨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시작. 연습했던 거 지우는 거는 선생님,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로 화살표 된 거 있죠. 요게 선택 툴인데요. 그냥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돼요. 요게 지우개 툴이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기 왼쪽 여기 휴지통 위에 보시면 휴지통 쓰셔도 되고 언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 네, 김재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김재희 선생님 빠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캡처하세요. 캡처. 화면 캡처. 네, 캡처 프로그램 쓰시는 걸로 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 스크린 키. 그다음에 김재희 선생님 제가 오토 드로우 캡처하고 여기 가서 붙여주세요라고 해놨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주소가 채팅창 주소인데 여기 오토 드로우로 붙여주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순서대로 그냥 붙일게요. 선생님 김재희 이름 쓰시고 화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나 이게 안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 그러면은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네가 그린 그림은 인공지능도 못 알아본다. 야. 자, 선생님 혹시나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 맞추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네. 자, 다 되셨으면 혹시 채팅창에 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남유경 선생님.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머. 다 괜찮습니다. 뭐지 선생님 알죠? 놀이 활동형 할 때는 다 허용적인 분위기여야 되는 거 알죠? 다 괜찮다. 자, 선생님 다 되셨으면 다 되신 선생님들은 제가 아까 그 사이트에 오토 드로우 캡처하고 여기로 가서 붙여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사이트에서 갈 길을 잃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도 채팅창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요. 여시면 뭔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빠르신 분들 없네요. 자, 먼저 페이지에 도착해서 이름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아무 때나 빈 곳에 가셔가지고 한번 캡처한 거 붙여주세요. 선생님들 그림 솜씨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선생님. 어이구야. 자, 25분이라고 25개 만들어놨는데 지금 저희 오시지를 않았어요. 캡처는요, 선생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윈도우 누르시고 넷째 손가락으로 쉬프트 누르시고 둘째 손가락으로 S 누르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쓰고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내 키보드도 들었다.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카메라가 어디 있니?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자, 윤현지 선생님. 그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캡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캡처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윈도우, 시프트, S 이렇게. 자, 1번에서 4분 선생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자, 빈 곳으로 오세요. 빈 곳으로. 제가 아까 패들릿에서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게 계속 그 뒤에 들어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들어가신 분이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윤현지 선생님 그거 올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 죄송한데 캡처 좀 빨리 해서 올려주시겠어요? 자, 나머지 선생님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토 드로우라는 간단한 플랫폼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것을 응용해서 다른 수업 시간에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포스터도 만들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잘 쓰고 손을 잘 씻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뭔가를 나타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예쁘죠? 저희 반 로고도 이 오토드로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간단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취합을 해야 돼요. 애들이 뭘 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취합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왜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요거? 네. 요게 남유경 선생님이 맞죠. 홍재한 선생님, 이 한자 좀 읽으셨는데. 사자성어 하는 애가 자기 안다고 이렇게 해놓고 속담을 내렸는데 사자성어를 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요거 무엇인지 아실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대요. 네, 김재희 선생님, 오. 그 다음에 혹시, 하나보다 둘이 낫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못 맞췄어요. 근데 저는 못 맞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더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지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 거니까. 그다음 김재희 선생님. 자, 자, 이거 맞추시는 분 김재희 선생님이 상품 드릴 거예요, 아마. 김재희 선생님.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채팅. 자, 오늘. 네. 맞네요, 맞네.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요거는 타이핑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 김영선 선생님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현미 선생님. 노현미 선생님 혹시 계시면, 네, 이게 아마, 네, 배구, 혹시 배구하러 가셨나? 이게 아마 제가 너무 급하게 막 올려달라 해가지고 아마 위안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노현미 선생님 죄송해요. 그 다음 김동혁 선생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김동혁 선생님 맞나요? 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연 선생님. 이 내신 문제거든요. 빨리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종이. 네, 이주연 선생님 등판하셔서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주연 선생님 어디 가셨나? 이주연 선생님 저한테만 답 말해주셨어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등잔 말씀. 밑이 어둡다입니다. 진짜 밑이 어둡다.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자, 이경수 선생님. 네, 아까 네, 서있고 양권 고치기 맞는 것 같고. 박민숙 선생님. 하루 강아지 법무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저 혹시 윤현지 선생님께서 나 계속 궁금했거든요. 뭘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네네. 선생님, 올챙이, 올챙이. 아니에요. 못 맞춘 제 탓입니다. 그죠? 못 맞춘 제 탓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오토드로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것을 아이들과 재밌게 나누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저희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오토드로우를 활용한 아이디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롬 뮤직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자, 크롬 뮤직랩은요, 그 구글에서 개발한 음악 놀이 학습용 사이트거든요. 이 중에서 선생님 여기에 보면 칸딘스키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요거 클릭까지 성공하신 선생님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칸딘스키 요거 클릭까지 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못 보신 선생님들 있을까봐 이쪽으로. 자, 요거는 간단해요. 그냥 동그라미 그리시고 마음대로 그리시고 플레이 하시면 음악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만드는 중. 아, 비대면. 이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비대면. 자, 만드시면서 네,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없고요.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 플레이 옆에 색깔이 있거든요. 요 색깔을 바꾸시면 컬러도 바뀌지만 음색이 바뀌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음색이 바뀌어요. 네. 오늘 제가 체험학습을 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다 왔다가 아, 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인데 왜 현장 체험학습은 사이버로 대체되지 않는 것일까 막 혼자서 막 고민하다가 아, 사이버 시대가 와도 현장 학습은 가겠구나 싶은 게 진짜 아이들은 보고 느끼면서 배우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온라인상이 아니면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제가 스마트 기기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냥 그려가지고 플레이한다, 재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 악보를 그릴 때 악보 플레이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되죠. 이 그림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재생이 돼요. 그 다음에 낮게 그리면 음이 낮고요. 그 다음에 높이 그리면 음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악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보여드리면 저희 애들은 태블릿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태블릿에 녹화 기능이 있어요. 크롬북도 아마 화면 녹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애들한테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하면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한 것들 그냥 다 녹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림 그리면서 녹화를 한 거고요. 올해는 제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냐면 왜 그 모래놀이 하면은 막 모래 쓸어 이렇게 모래 이렇게 뿌리면서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꽃이 있어요, 뭐 나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플러스 음악 융합 활동을 지금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전에 좀 해서 예시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 활동하시고 꼭 캡처나 영상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걸로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공유를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뭐든지 기록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엔트리한 거, 그 다음에 뭐 구연동화 만든 것 전부 다 태블릿으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보이실 텐데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 글 보고 지금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지금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이트가 선생님들한테 즐겨찾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 이 패들렛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선생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수업, 그러니까 5년, 한 5, 6년 지금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서 뭘 제일 많이 써? 하고 물어보면
요 패들렛 같은 보드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보드 이 플랫폼이 정말 활용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드 플랫폼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 플랫폼의 장점은요. 학생들이 활동을 한 후에 취합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드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애들 활동한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애들은 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타이핑은 거의 안 해요. 대신에 네가 이 주변에서 뭘 찾아봐 해가지고 그거를 미션을 줘가지고 한 사람당 몇 개씩 찍어 올리기 이런 미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거를 보드 플랫폼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라 또는 뭐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12월 달에 한 활동이거든요. 아이들이 좀 컴퓨터에 익숙해지면 이제 타자 연습을 좀 시키는데 이때는 점점 타자를 양을 늘려나가는 이런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수업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온라인 교실을 사이트로 올해는 조금 취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태까지 만든 수업들인데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이트가 좋은 점이 수정이 쉽고요. 그래서 오늘 A를 만들었는데 내일 이만큼 보태면 그게 이제 바로바로 취합이 가능해서 포트폴리오 형태로 만들기에 참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만들고 내일 만들고 모레 만들고 이게 전부 다 한 사이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수업을 한 거예요. 여기 쭉 뭐 동기유발에 동영상 있고 공부할 문제 아이들한테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그림 어디서 갖고 왔게요? 어디서 갖고 왔게요? 어디서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보던 화면이죠. 요 요소들 어디서 갖고 왔게요? 교과서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뭐지 자료 찾지 마시고 교과서 그대로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 화면을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붙이고 그 다음에 요 활동이 뭐냐면 어떤 표정인 것 같냐 어떤 표정이 이 상황에서 지을 수가 있느냐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건데 이대로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는 활동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요 표정 그대로 셀카를 찍어 올려라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셀카 찍은 거를 보드에다가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요 가 표정을 보고 가 그대로 하고 나 표정을 하고 나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올리니까 자칫하면 그냥 그림만 보고 끝낼 수 있던 수업이 아이들한테 이런 활동을 제시하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너무너무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일 때는 뭐 이 표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면서 놀이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0분 수업을 이것만으로 그냥 충분히 했다는 거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데 요 온라인 교실도 함께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것도 즐겨찾기 지금 추가를 해놓으시면 참고 자료가 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모든 미션에서 아이들이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뭐 찾아서 올려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실제의 모습과 온라인을 이렇게 적절하게 혼합해서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보드형은요. 평상시뿐 아니라 비대면일 때 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거 충분히 활용을 해두시면 나중에 원격으로 전환됐을 때도 아이들이 이 플랫폼을 충분히 손에 익혀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적인 보드 플랫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면 패들렛이라는 외국 사이트고요. 하나는 띵커벨인데요. 패들렛은 아시죠? 아이디 하나당 3개만 주는 거. 그 다음에 띵커벨은 5개인가? 10개인가? 하여튼 몇 개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결제를 했어요. 그 띵커벨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연수를 신청하면 띵커벨 1년 이용권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거 연수비 지원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수비를 개인적으로 먼저 지불하고 연수 듣고 띵커벨 이용권 받고 그 다음에 연수 이수증 받아서 교무실에 내시면 연수비 지원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루트도 한번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는 패들렛이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딱 요거 3개 서식만 남겨놓고 안 써요. 무슨 서식이냐면 패들렛은 장점이 배경을 바꾸는 것 플러스 이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유일하게 패들렛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이용해서 패들렛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임 형태 딱 3개만 남겨두고 다 지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4칸을 나눠놨죠. 텔레파시 게임을 하려면 요 패들렛을 쓰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셨듯이 OX 퀴즈 템플릿으로는 애들끼리 이제 OX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화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만 이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명 되면 애들이 무슨 단계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 패들렛에 이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제가 템플릿을 구성을 했는데 오늘은 저랑 무슨 체험을 해보실 거냐면 요 텔레파시 퀴즈를 한번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시면 텔레파시 퀴즈 바로가기가 있어요. 요 바로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혹시 요거 못 가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채팅창에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는 영어과에서 Four Words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교실벽에 1번, 2번, 3번, 4번 붙여놓고 우르르 그냥 가는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그냥 본인 이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본인 이름. 자, 김재희 선생님 딱 가운데. 아우, 역시 인싸.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4학년 큰 수 읽기라는 수학 차시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냥 찍으세요. 아무 데나 가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마음에 드는데 가세요. 자, 탭 그거를 옮기셔서. 자, 이게 텔레파시 게임이라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선생님들이 생각한 거랑 이제 맞추면 그 애가 이제 점수를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번에 간 애는 1번 숫자를 소리내서 5,678만인가 그거 하여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2번 선택한 애는 258만 40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이게 약간이 조금 안 맞긴 한데 자, 정답은 자, 이효숙 선생님 몇 번에 가신 거예요? 이게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이효숙 선생님 드래그 앤 드롭해서 2번 가셨어요. 자, 선생님. 자, 선생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은 바로 4번입니다. 자,
김재희 선생님, 윤현지 선생님, 박민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저랑 마음이 통하셨어요. 자, 제가 비대면 상황이면 상품도 시원하게 쏘는데 지금, 대면 상황이면 상품도 쏘는데 지금, 비대면이라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패들릿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별로 잘 만든 건 아니지만 혹시나 선생님들 필요할까 해서 제가 이 만든 서식 4가지 있죠. 요거를 미리 캔버스에서 선생님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요거를 바로 클릭하시면 복사를 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패들릿에 보면은 배경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 배경 바꾸는 것에 요거를 올리시면은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드양 설명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드는 또 워낙 많이 알려지고 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지 게이미피케이션과 놀이의 중간에서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퀴즈 게임형 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애들 좋아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까 걱정했던 부분 있죠. 너무 여기에 빠져 있진 않나. 그 경계를 선생님께서 잘 조율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랑 오늘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워드월이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체험은 생략하고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실 거거든요. 자, 여기에 워드월 바로가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워드월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저한테 DM 주세요. 자, 선생님 제가 연수 시작 전에 구글 아이디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냥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바로 하시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됩니다. 구글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인 위드 구글 또는 로그인 위드 구글 이렇게 그래서 계정만 선택하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 바로바로 이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 선생님 무료 버전이잖아요. 지금 내가 돈 안 냈잖아요. 5개를 쓸 수가 있어요. 5개. 그런데 이 5개 중에 만약에 내가 하나가 필요 없어서 지운다. 이호숙 선생님 만들어 활용하고 계시네요. 자, 하나를 지운다 하시면 다시 5개가 꼭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시지 마세요. 수정을 해서 계속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액티비티 생성하기라고 저기 파란색으로 엄청 큰 게 있을 거예요. 요런 거 쓰실 수 있어요, 선생님. 퀴즈, 뭐 매치업,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플랫폼 쓰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선생님 5개 아시겠죠? 5개. 자, 저가 애들이랑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미로찾기예요. 미로찾기.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풍선 터뜨리기도 쓰는데 미로찾기랑 비행기를 쓰는 이유는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해서 써요. 문제를 만들기 간단하다는 말은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애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미로찾기랑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풍선 터뜨리기는 앞에 말, 뒤에 말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지 A랑 성질이 같은 것 A-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시키는 건데 저는 풍선 터뜨리기는 사자성어, 일확천금 구사일생 애들 그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사자성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 할 때 많이 쓰고요. 미로찾기는 그 정리 활동이나 또는 수학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예시로 미로찾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로찾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란다. 뭐 내일 할 거 선생님 내일 할 거 생각하셨다가 아무거나 하나 적어 보시겠어요? 내일 저는 다르네요. 네. 문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공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을 냈어요. 자, 당장 생각이 안 나시면 선생님 그냥 저 따라 만드시면 돼요. 경찰서, 소방서, 은행, 국장. 그럼 뭐 선생님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시면 1 더하기 1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뜨거든요. x가.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애들이 요걸 골라야 되잖아요. 골라야 되는 것은 체크표로 한번 바꿔보세요. 골라야 되는 것. 자, 저는 지금 1번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 추가하기 해서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만드시는데 경험상 5개 넘어가면은 애들이 재미가 떨어져서 3개에서 5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시니까 그냥 1개만 만들어서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완료. 그러면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란다. 옛날 초창기 하던 플래시 게임 있죠. 플래시 게임처럼 미로 찾기를 자동적으로 게임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 시작을 해보시면 왜 팩맨 옛날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처럼 이제 얘네들 피해가지고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겠죠. 이제 저는 한 문제밖에 안 만들어서 이게 미로가 하나만 나왔는데 3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넘어가서 3개가 나오고 5개 만들면 5개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요거 애들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미로 찾기였는데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비행기 붕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건데 요거를 선생님 여기가 아니라 이제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게시하시면 링크가 생깁니다. 요 링크를 아까 뭐 사이트나 내가 만드는 그런 교과서 안에다가 실으면 아이들이 요거 문제를 풀면서 재밌어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요거는 소통을 안 하잖아요. 컴퓨터랑만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그 5, 6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요거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애들도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학 퀴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링크를.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서 서로 간에 공유해서 풀도록 소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쉽죠? 그래서 뭐 수학 퀴즈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퀴즈 내기 귀찮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한 책 읽게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오라 해서 이렇게 독서 퀴즈 행사 같은 거 할 때 게임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낸 퀴즈로 미로찾기나 뭐 비행기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가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플레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낱말 퍼즐이라든가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매칭하기라든가 다양한 그 종류의 퀴즈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퀴즈를 푸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 프레젠테이션 있죠.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 단원 정리를 할 때마다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퀴즈쇼를 주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온라인 교과서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조성이 돼서 저희 반 애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직접 랩을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도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자기네들이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5, 6학년쯤 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퀴즈 같은 거를 직접 내가지고 앞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기기가 모니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도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점은 또 뭐냐면 그 자료마다 자신의 사진을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사진이 들어가면, 자신의 것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생산된 자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돼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온라인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선생님들께 전해봅니다. 자, 이렇게 퀴즈형 플랫폼을 단순히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맡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각종 출판사들이 굉장히 홈페이지를 잘 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의 출판사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홈페이지도 반드시 회원을 가입해서 교원을 인증을 받아 놓으시면 활용할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셀파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제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비상교육에서 쌤키즈라는 플랫폼을 새로 작년부터 또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쌤키즈의 장점은 뭐냐면 그 국어책 한 대여섯 쪽짜리 그 읽기 자료를 읽고 독서 후 퀴즈 활동을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들이 복사를 해서 링크를 아이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유명한 띵커벨, 여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계기교육 자료가 굉장히 잘 큐레이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있으면 뭐 6.25니까 이 생각을 하고 딱 들어봤더니 현충일 뭐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한 퀴즈를 바로 볼 수 있게끔 딱 내놨더라고요. 문제도 좋고. 그래서 계기교육 때는 이런 사이트에 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요거는 교원 전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출판사에 가셔가지고 요거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퀴즈 활동들을 동기유발 또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쓰셔서 계속 흥미를 지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애들이 지루해 하니까 애들한테 조금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제가 잘 쓰고 놀이 활동에 잘 이용하는 플랫폼은 바로 여기 그리기 플랫폼인데요. 저는 특히나 중학년이기 때문에 타이핑을 치는 활동보다는 그림 그리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활용해 보니까 요즘에는
요게 변하더라고요. 자, 선생님께 요거는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 아이스크림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기 위에 이렇게 클래스 툴이라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클래스 툴을 가면 선생님 수업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출판사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오른쪽 상단에 이 참가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만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웹에서 활용하고 학생은 앱에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이라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크롬북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번호는 그냥 아무 임의 번호나 입력을 해서 선생님 한번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좀 불안정하긴 한데 자, 선생님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를 보낼 거예요. 이 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화이트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화이트보드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제가 보내기만 하면 그 학생들에게 화이트보드가 전송이 됩니다. 자, 선생님 수박 그려서 전송해 주세요. 수박. 자, 그래서 제출만 누르면 이제 저한테 떠요. 비대면 상황일 때도 좋고 대면 상황일 때도 좋습니다. 요거는. 네. 신기하죠? 그 수박을 그리라 하면 통으로 그리는 애가 있고 자른 거를 그리는 애가 있어요. 자, 지금 김영선 선생님이 유니크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존재.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다 싶으면 자, 그러면 이제 꺼져요. 이제 제가 아이들 화면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제를 하나 캡처를 해서 여기에 바로 붙입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수학 문제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그 수학 그 온라인 교과서가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숫자를. 근데 아이들한테는 계산이 굉장히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주면 온라인상으로도 학생들이 그 그린 그 뭐지 적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수학 풀이니까 별로 뭐지 놀이 활동은 아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어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맞춤법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일부러 맞춤법을 틀린 거를 애들한테 전송을 해요.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선생님 실수했는데 뭐 실수했는지 찾아봐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생님 뭐 틀렸다 이렇게 놀리면서 맞춤법 같은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페이크 저 두 개 했는데 2개. 올. 올.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다들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주연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이 참 잘했다. 여기 안재현 선생님이 참 잘했다 하면은 제가 모두에게 공유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화면이 이제 전부 다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 툴 중에 요즘에 제가 좀 잘 이용하는 게 요 클래스 툴이었거든요. 자, 아이스크림 홈페이지에서 클래스 툴 가신 다음에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준다. 요 과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학생들과 방금 보여드렸던 요 활동을 했어요. 맞춤법 틀리기.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내면은 애들이 막 찾아서 선생님 몇 군데 틀렸어요 하고 제출을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거 단원 정리할 때 도전 골든벨 해가지고 골든벨 문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온라인으로 잘 제시된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혹시나 또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보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선생님의 자료도 갖고 오고 인터넷에서 갖고 오고 심지어는 교과서도 캡처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에다가 접근 제한, 복제 방지.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로그인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구를 하나 삽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쓰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나중에 자료 제작하실 때 복사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교과서를 뭐 그림을 쓴다 하면은 그 이미지 출처함에 대한 거 꼭 표시를 해 두셔야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 블로그에다 정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그 상황별로 Q&A 같이 올려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 분쟁의 그 이슈에 관해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잘 그렸죠, 선생님? 이 그림 뭘로 그린 걸까요? 뭘로 그렸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찍어주세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김영선 선생님 맞아요. 이거 그림판으로 그린 거예요. 오토드로 선생님 우리 그 윈도우의 기본으로 돼 있는 그림판으로 이걸 그리셨어요. 대단하시죠? 91세 할머니께서.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뭘로 그렸을까요? 혹시 요거는 뭘로 그렸을까요? 요거는요, 선생님. 요 할아버지께서 엑셀로 그리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엑셀 그림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더라, 뭐가 나왔더라 이런 새로 나온 거, 화려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선생님께서 잘 다루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응용을 하셔도 멋진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리고 한 개라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 교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